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였었고요. 한 예술가가 진짜 살아있는 조형물을 만들었다. 뭐 내용은 약간 스토리텔링 형태인데 이야기 형태의 글인데 이런 이야기 형태의 글들은 순서 위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before 뭐 하기 전인데 그 뭐뭐 하기 전에가 되게 길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A라고 하면, A 하기 전에는 B 했다. 이 구조입니다. 즉, before the fancy high-rise, 여기서 high-rise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 쓰인 거죠. 되게 멋진 그 매력적인 그 뭐 고층 빌딩, 아니면 financial headquarters, 이것도 이번 기회에, 자, 어디 본사란 표현을 쓰잖아요. 본사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 항상 headquarters, 복수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뭐 이런저런 그 회사들의 어떤 금융회사들의 본사들, 그죠? 우리 월스트리트라고 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 그 다음에 tourist centers, 뭐 관광객 센터라거나 and souvenir,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기념품 가게죠. 이런 기념품 가게에 이제 peddler, 그러면 이게 그 행상인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참고적으로 이 ped란 단어가 발이란 뜻인데요. 우리 제자님들 자전거 밟는 부분도 페달이라 그러고, 우리 발톱 관리하는 거 페디큐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PED 이 단어가 들어가면 발 이런 뜻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발품팔러 다니는 그런 행상인들, 이 사람들이 made their way, 이제 made one's way, 그러면 이제 어디로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attery Park City, 이곳으로 향하기 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러기 전에 the area, 그 지역은요, behind the World Trade Center, 뭐 이게 9.11 테러로 이제 좀 공격을 받은 곳이죠.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뒤에 그 지역은요, was a giant.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거대한. 그러면서 이 gross란 단어가요, 굉장히 양극단의 단어예요. 하나는 전체의 총량의 이런 뜻도 있는데, 하나는 무슨 뜻도 있냐면 정반대로 막 역겨운 이런 뜻도 있어요. 막 혐오스러운 이렇게. 왜냐면 너무 크면 우리가 또 어때요? 좀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gross landfill 가게 되면 그 좀 굉장히 토 나올 정도의 그런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거대한 토 나올 정도의 엄청나게 큰 역겨울 정도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일단 예전 상황을 먼저 보여주네요. 자, 1982년도에 예술가인 아그네스 니니요 decided, 이분께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나왔죠.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 ing 안 쓰죠. 뭐 하기로 결정했냐? return that landfill back. 자, 이때 that은 그냥 지시사예요. 그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것을 back, 되돌리기로 결정했대요. 어디로 되돌리냐? to its roots, 그것의 근원, 원래 뿌리로 되돌리기로 했대요. 그 다음 요거는 거의 관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although temporarily,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문장 앞이나 중간이나 맨 뒤에 해가지고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특히 이렇게 부사 쓰는 거 많이 놓치는데, 알겠죠? 이 하나의 관용구로서 이 통째로 부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서나 문장 중간에 혹은 맨 앞에도 많이 쓰거든요. 껴들어간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잠깐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거의 수거처럼 암기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막 그 원래 좀 잠시나마 그 원래 뿌리로 되돌리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 갑니다. 이제 내일은요, was commissioned. 자, 이때 커미션이 이제 뭔가로 이렇게 우리가 커미션을 준다,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냐면 by the Public Art Fund, 어떤 기금, 공공예술 기금 단체인가 봐요. 이곳에 의해서 좀 이제 어떤 의뢰를 받은 거죠. To creat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이제 뭔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가장 significant, 이제 뭔가 의의가 있고 중대하면서도 and fantastical, 뭔가 환상적인, 정말 매력적인 piece, 예술 얘기 나올 때 piece는 예술 작품이에요. piece of public work, 여기까지 일단 한 덩어리. 어떤 예술 작품이냐? 공공 예술 작품. 정말 중대하고 중요하면서도 의미가 있으면서도 판타스틱한, 정말 환상적인, 알겠죠? 그러한 공공 예술 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 참 요구하는 게 많네요. 근데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 하면서 관계대명사 that 정도가 생략되면서 맨하탄이, 우리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이, 우리끼리 발음은 맨하탄. 사실 근데 고유명사는 정확한 발음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맨하탄. 이건 영어 발음이 틀릴 수는 있지만 고유명사니까 맨하탄.
이렇게요. 좀 재수가 없지만 그래서 맨하튼 이게 목소리 그 물개가 우는 웅웅 하는 물개가 우는 것처럼 맨하튼 알겠죠? 그만할게요. 자 그럼 다시 자 하면서도 좀 쑥스러운데요. 자 우리끼리 발음 맨하탄 하지만 원어 발음 맨하튼. 맨하탄 지역이 has ever seen 이게 이제 현재 완료 붙으면서 ever pp ever seen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의 이런 뜻이죠. 최고의 그런 예술 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어때요? 정해져 있는 표현이고 거의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 내기도 괜찮겠네요. 그죠? 자 계속 갑니다. Her concept. 자 우리 이 아그네스, 이 딘, 이 작가님의 개념 컨셉은요. Not A but B.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나오네요. Was not a traditional sculpture. 뭐 전통적인 그런 기존의 조각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죠. 한번 쳐볼까요? Living installation. 그러니까 이건 뭐 살아있는 조형물 정도. 인스톨레이션 설치하는 거니까 자 살아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조형물이냐? 다시 구매해 주죠. Change the way. 그 방식을 바꿔버리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뒤에서 또 관계 부사가 생략된 채로 이 public, the public 대중이 look at art. 예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대요. 자, 문법적인 이야기. 자, 이렇게 the way라는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왔는데요. 사실은 여기 관계 부사 how가 생략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돼 있는 게 있죠. the way라는 선행사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도록 약속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how를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how를 남겨놓으려면 the way를 생략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데 둘 다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요건 하나 알아둡시다. 문법적인 약속이니까. 자 계속 갑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이때 how를 대신해서 that을 쓰는 건 또 괜찮아. 또 that은 또 써. 이런 뭐 예외적인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e way that 이건 되나요? 네, 이건 또 돼요. 또 예외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계속 갑니다. In the name of art. 자, 예술이란 이름으로. 이 디인 작가님은요. From a beautiful golden wheat field. 자, 여기까지 한 박자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풋은 이제 놓았는데, 즉 심었다 정도로 의역을 할게요. 정말 아름다운 황금의 밀밭을 만드셨답니다. 그걸 심으셨대요. 그런데 이때 right는 오른쪽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이런 거 right now 할 때 그 right이에요. Right in the shadow of the gleaming twin towers. 그 세 개 무역 빌딩이 트윈즈 쌍둥이 빌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 그 gleaming, 빛나는, 빛을 받으면서 바짝바짝 빛나는데, 빛나는 쌍둥이 빌딩의 그 뒷면에 그 그림자. 여기서 그림자가 그 아까 말했던 그 3장 같은데. 그 그림자 바로 그곳에, 황금빛의 밀밭을 만드셨다고요. 다시 한번 굉장히 참신하지 않나요? 예술작품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밀을 심으신 거야. 이야, 계속 갑니다. For Whitfield, a confrontation. 이게 그 작품 이름인가 봐요. 자, 이 작품을 위해 이 작가님과 이 자원봉사자들이요. Remove the trash. 자, 쓰레기를 전부터 제거한 거죠. From 4 acres of land. 그 땅에 4에이커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에서 쓰레기를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런 후 planted amber wave. 이때 amber가 이제 그 호박 색깔. 우리는 또 호박 그런 별로 또 안 좋은 느낌이니까 황금색 정도 의역하셔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원어민들은 가끔 이 호박이라는 개념을 되게 달콤한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애칭 부를 때 뭐 my honey 이런 것도 하지만 my pumpkin 이런 것도 합니다. 알겠죠? 특히 할머니들이 어이구 내 새끼 내 강아지 할 때 영어에서도 my sweetie, my pumpkin 이런 표현도 한다는 거 알고는 계시고요. 그럼 다시 자 planted amber waves 그러니까 황금색의 그 물결을 심으신 거죠. 근데 뭐의 물결이냐? grain 이 곡물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 그 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atop 딱 어디 위에다가 atop the area 그 지역 딱 위에다가 느낌 오죠. 그래서 문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After months of farming and irrigation 단어 조심하세요. irrigation은 해설지상에서도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제자님들이 관계를 또 몰라. 이 관계로 또 착각하신다고요. 이 관계는 relationship이고요. 여기 있는 이 관계수로 이거 안 배웠나요? 역사 시간에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 관계는 논에 물대는 거,
밭에 물대는 걸 irrigatio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한자로 줄여서 관계라 그래요. 알겠죠? 이거 몰랐어도 이번 게 알면 되죠, 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혼동어휘로 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irritation은요, 아무 상관없는 짜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혼동어휘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irrigation은 논에, 밭에 물대는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말고 그건 relationship이고. 알겠죠? 그 다음 irritation은 짜증. 됐죠? 혼동어휘까지. 자, 다시. 그래서 여러 달 농사도 지으시고 물도 대시고 한 후에 이걸 한자로 관계 후에 the wheat field 그 밀밭이요 was thriving 자, thriving 하게 되면 이제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자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ready 준비가 됐어요. 그럼 무슨 준비겠어요? 당연히 수확 준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 artist and her volunteers 자, 이 예술가와 이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이 harvested thousands of pounds of wheat. 수만 톤의 수만 파운드의 그냥 이 thousands 이게 수천이겠네요. 수천 파운드의 그런 이 밀들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to give 줬는데요. 누구에게 줬냐면 to food banks in the city. 여기서 이제 푸드뱅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급식 이제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시에 있는 급식소 무료 급식소에다가 그걸 줬습니다. 인데 이건 조금만 디테일하게 하나만 볼게요. 이 give가 지금 어떻게 쓰인 거냐면 give 원래는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이죠. SB라고 쓰면 somebody, STH라고 쓰면 someth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도 쓰는데 이걸 어떻게도 쓰는 거예요? give something 무엇을 주다 to somebody 순서 바꿔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면서 목적어는 같은 말이니까 생략한 채로 to 부정사만 남은 거예요. 여기 목적어가 누구가 뭐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꾸며주는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무엇을 줘요? something 뭘 줘요? 아니 당연히 이거 수천 파운드의 밀을 주는 거죠. 밀을. 근데 여기 써야 될 목적어가 꾸며주는 말과 같으니까 생략하고 요건 빠진 채로 to 부정사만 남은 겁니다. 굳이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give to 괜히 어색해 보일까봐. give to food banks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nourish 자 영양분을 공급한 게 직역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음식을 나눠준 거죠. Both the minds and bodies of New Yorkers 뉴욕 시민들의 몸과 마음과 몸에 영양분을 심어 줬습니다. 얘는 nourish라는 표현까지요.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 이 예술가 우리 아그네스 딘 작가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기승전결 어떤가요? 스토리 형태의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죠. 그럼 이런 문제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가능하다고요? 순서 혹은 위치 문제, 문장 위치 고르기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흐름 명확하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공부하도록. 알겠죠?